네, 화요일 이 시간 만나는 분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눈 온대요. 그러게요. 우리 눈 오는 걸 기뻐할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아직 어린가 봐요. 아니에요. 눈에 하도 안 보이니까 그런 전 거지. 차가 없어서 이제 눈 와도 괜찮아요. 그치. 그런 거 그래요. 아 진짜 우리 눈 너무 겨울마다 힘들지. 지겹고 눈 치워야지. 운전하기 힘들지. 그런데 올해 눈이 안 오니까 아주 조금 온대요. 뉴욕시는. 근데도 반갑네요. 집도 없어서 눈 와도 괜찮아요. 눈 안 치워도 되고. 차도 없고 집도 없네요. 아, 그래요. 자, 우리 많이 그렇게 살지 뭐. 그러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건강보험, 특히 뉴저지 건강보험 얘기할 텐데요. 네. 여러분 건강보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건강보험들 헬스케어, 그럼 건강관리죠. 그렇죠. 건강관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네네. 당연하죠. 미국에서는 그게 안 되지 근데. 그게 좀 유행을 한 게 사실 2016년에 돼서야 그때 버니 샌더스 맞아.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예. Healthcare is Right라는 걸 그때 했어요? 그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오.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왜냐하면 미국은 건강 관리를 상품으로 파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래서, 게 다 민관화됐기 예.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하는 게 없잖아. 근데 이제 좀 뒤져봤더니 이미 1966년도에 예. 전 세계에서 유엔에서 총회를 거쳐서 예. 이 건강 관리는 인권이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할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결의까지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좀 안타깝지만 미국이 그런 보건 정책에서는 좀 후진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 건강 관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보험이 없던 나라였잖아요. 그런 게 없죠. 아예. 없었죠. 예. 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 보험이 없었어. 예, 없었죠. 예, 근데 이제 2010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예. 그 전까지는 그래서 거의 한 16% 정도의 사람들이 숫자로 따지면은 거의 뭐 4,720만 명이 보험이 없었어요. 와. 그전에는. 근데 이제 보험이 없는 게 그냥 단순히 이분들이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문제뿐 아니라 보험이 없는 분들이 병원에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돈을 못 내고 그리고 그게 너무 많아져서 병원들이 도산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생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국민 건강보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가 좀 이 사설 보험회사들이랑 손을 잡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놓은 거죠. 국민 건강보험 좀 비스무리한 거를 만든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비스무리. 예.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쵸, 이것도 상당히 좀 비싸요. 예, 불만도 맞아요.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다음에 초기에는 또 건강보험을 안 들으면 벌금을 내게 했죠. 그렇죠. 오바마 케어가 그랬어요. 예, 무조건 들라고 해서 난리. 그래서 그러니까 2017년쯤에는 이제 2,800여 명 정도로 줄었어요. 무보험자가. 와, 그러니까 8.7% 미국 한 7년 만에 그러니까 15%에서 8.7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때 다시 공화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추진을 했죠. 그랬어요. 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아. 왜냐면 그리고 영주권 문제를 들고 나오고 오바마 케어 들면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관리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친 거죠. 말도 그러니까 예, 어떻게 그러니까 하느냐에 사람이- 따라. 그러니까 뭐 조금 웃기게 표현하면 아플 권리를 주장한 거죠. 치료를 안 받고 개인이 아플 자유를 아플 예. 자유를 줘라. 예. 야, 이건 진짜 신박하다. 그러면서 추진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폐지는. 그랬죠. 근데 벌금을 없앴죠. 이건 그러네. 좋아하는 분들도 꽤 당연하죠. 있었어요. 예, 왜냐면 그렇죠. 그 바람에 다시 2,963만여 명으로 늘어났어요. 9.2%로 그렇게 무보험자가. 됐구나. 그런데 이제 2001년도에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서
다시 이제 건보 확대, 오바마 케어를 더 확대하는 걸 확대하고. 이어받아서 네. 작년 정도에 한 2,700만여 명, 한 8%로 네. 다시 무보험주가 8%. 줄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바마 케어가 상당히 그러니까 그 진작에 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예, 그 잘한 거야. 예. 예, 그나마 팬데믹 동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고 특히나 주정부에서 또 여기다가 더 돈을 넣은 거죠. 연방뿐만 아니라. 그래서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바마 케어가 진짜 돈 한 푼 안 내고 유지가 되는 해도 있었어요. 예, 저소득층들은.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팬데믹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안 오란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의료보험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그런데 이제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바마 케어에도 가입을 안 돼. 못하는 서류미비자들. 서류미비자들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 서류미비자들이 이제 저희 뉴욕주 같은 경우는 있죠. 그 시리에서 하는 게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오바마 케어에도 서류미비자들을 이제 가입시킬 수 있게 해달라. 그래. 라는 주장들을 계속 펼쳐왔고 뉴저지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1월달에 뉴저지주가 아주 큰 그 아우, 지난해 진짜. 결정을 해서 맞아. 19세 미만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는 이 패밀리 플랜에 메디케이드인 거의 거죠. 메디케이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주는 맞아. 패밀리 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이제 그걸 허용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만이라도. 저희들 추산에 예. 한 뉴저지주에서 1만 6, 7천 명 정도가 이 혜택을 이제 받는구나.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한인 아동들 같은 경우도 몇천 명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른들이 사실은 더 필요한 건데 어른으로 네. 확대가 될 필요도 있을 텐데 이게 뉴욕주는 거꾸로 65세 이상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뉴저지는 청소년들한테, 근데 뉴욕주는 어린이랑 청소년들한테 이미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욕주는 이제 19세 미만이랑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들을 이미 커버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저소득층인 경우에요. 맞아요. 그 중간 계층이 빈 건데 이제 뉴저지주는 최소한 19세 미만은 이제 커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개들 이거 어떻게 조건이 되느냐 묻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거 알려주세요. 보통 그 이제 2인 가정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5,417달러 월 수입이 그거 이해하면 돼요. 2인 가정이 2인 가정이 한 달에 예, 와 이건 3인이면은 혜택 많이 받겠는데 사람들. 3인이면은 6,814달러. 예. 4인이면은 8,210달러. 와. 물론 모두가 공짜는 아니에요. 일부는 그 내시고. 소득에 따라서 저렴한 가격을 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저렴하게 내시는 분들은 10몇 불 정도만 내세요. 예, 한 달에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가 이제 지난해 12월 오픈하고서 이거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본격적으로 도와주기로 하고 예. 이제 주정부에서 이거 기자회견 할 때도 저희들이 가고 그래서 거기 이제 뉴저지주 복지국하고 얘기를 해서 네. 이거를 본격적으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인터넷으로 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그 힘드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치. 저희 이제 민권센터 뉴저지 사무실 201-416-4393 201-416-4393 저희 배너에 이제 그 뉴저지 번호도 오늘부터 라디오에서 넣어주세요. 저희 유튜브 들어오시면 네. 저희 그 보이스 지금 유튜브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써 있습니다. 뉴욕 번호와 뉴저지 번호가 다 적혀 있고 요거 그래서-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청하시면은 저희들이 신청 대행 도와드릴 거고요. 음. 그리고 뉴욕주는 이미 옛날서부터 그 뉴욕주는 이제 차일드 헬스 플러스 네. 그게 이제 19세 미만 그 서른미비 청소년 아이들이 이미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산부도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른미비 청년 추방률의 다카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주정부에서 새 측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고 이건 뉴욕의 경우입니다, 네, 여러분. 뉴욕의 경우. 네. 그래서 뭐 뉴욕에서도 또 이 서른미비이신 분들이
그리고 뉴욕은 저희 민권센터에서 서울 미비자뿐 아니라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건강보험 가입을 다 도와드려요. 소득 상관없이? 소득 상관없이 다 진짜? 도와드려요. 오바마 케어 가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도와드리니까 그렇죠. 718-460-5600 그거는 뉴욕입니다. 뉴욕. 예. 그래서 뉴욕은 이제 그렇게 차일드 헬스 플러스 그다음에 65세 이상 그다음에 또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NYC 케어 그것도 또 서울 미비자들이 가입할 할 수 수 있는 거고요. 있구나. 뉴욕 주에서도 하고요. 시에도 네, 하고 다 시에서도 하는구나.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뉴욕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뉴저지도 네. 저희 뉴저지 민권센터가 생겼으니까 그렇지. 안 가셔도 되고요. 뉴욕만큼 좋게 저희가 만들려고 이번에도 이제 회견할 때도 네. 그 뉴욕주 이민자 정의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Make the Road 길을 만든다는 그런 이름의 뉴저지 단체가 있는데 다 이제 라틴계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이쁨을 받고 있어요. 갑자기 그렇구나. 코리안이 나타났으니까 같이. 우리 근데 아무도 안 했거든. 이분들이 코리안만 그동안 못 본 게 아니라 아시안도 전혀 못 봤어요. 예. 이런 권익 활동에. 그러니까 뉴저지 사시는 에이시언들은 좀 뭔가 이렇게 소극적이신가? 다들? 버갱 카운티 자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활발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버갱 카운티에 진짜 아시안들이 많이 사는데 중국계도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뭐 주정부도 깜짝 놀래고. 민가세 나타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민자 관련된 건 항상 라틴계만 봤는데 갑자기 아시안이 나타났어. 아시안 코리안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하지. 네, 자기들이 복지국에서도 자기들이 열심히 돕겠다고 코리안 다행이다. 커뮤니티, 아시안 커뮤니티에 네. 많이 알려달라고 그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서류 미비자들 이제 보험 시작해서 저는 어른들로도 곧 확대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그런 되고.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뉴욕에 비해서 이제 서류 미비자분들 실업수당도 굉장히 액수가 적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뉴저지는. 그래서 그것도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뉴저지가 이제 서서히 민주당 이게 내가 너무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워낙 보수적이고 이랬던 주였는데 진짜 뭐 다른데 애틀란타 뭐 이런 데보다 더 보수적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님이셨습니다.